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유성 전무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전무님께서는 퀀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퀀트라고 하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막 하락하면 두렵기도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오르면 이게 또 불안하니까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을 다 못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퀀트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좀 읽어볼 텐데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이 전략이 1분기 지나면서 좀 바뀌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시장 변동성이 지금 계속 더 커지고 네네. 방향은 저희가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주식시장에 좀 국내를 좀 네. 돌아보자라는 말씀 드린 이후에 국내 주식은 한 벌써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반면에 국내 주식이 좀 더 좋았죠. 네네.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어제 하락폭까지 반영하면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네. 하락해서 미국과 국내 시장의 수익률 차이는 한 10%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S&P 기준으로 가장 고평가 논란이 많았던 시장인데요. 네. 2월에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일드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영역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그 한 90년부터 좀 장기 데이터를 보면 네. 일드갭이 마이너스였던 수일 때 1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한 8.9%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플러스인 구간에 투자하면 12%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드갭이 마이너스 구간일 때의 평균 기대 수익률과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여야 할 시점이다. 라고 더 판단이 됩니다. 일드 갭이라는 게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높은 상황. 그리고 플러스라 그러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상황이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또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까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일드 갭은 항상 한 3에서 4% 이상 좀 유지되는 것이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마이너스 일드 갭이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춰야 될 때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연초 이후에 아까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이게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이제 혼란이 좀 더 커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 펀더멘털 지표까지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 지표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그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하락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좀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마이너스로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심리적으로도 미국 시장이 단기간의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약간 조정의 양상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엔 미국 시장에 저희가 투자한 거는 달러 자산의 노출을 좀 늘리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강달러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가 앞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달러에 대한 노출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이제 추정하는 그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을 보시면 1분기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뭐 2월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플러스 영역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2월 말 또 어제까지 해서 두 번의 큰 폭의 마이너스로 하락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조차 이 GDP 상충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GDP 계산하는 방법 바꿔서 떨어지는 건 맞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경제학자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예, 예,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통계치 집계에 개입하려 하는 그런 비판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금리 선물에 이제 반영돼 있는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 뭐 심지어 4번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달러가 추가로 강세로 갈 가능성보다는 현 시점에서 뭐 유지 또는 소폭 하락 추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듀레이션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채권 중에서는 하이힐드보다는 미 국채를 좀 장기물로 듀레이션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개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퇴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IRP나 이런 거 통해서 내가 은퇴할 때 받을 이 돈을 자기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는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보다는 채권, 채권 중에서도 하이힐드보다는 듀레이션이 좀 긴 국채 쪽으로 좀 가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노출도 얘기를 조금 하셨으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저희가 이제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있는 게 금이지 않습니까? 금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관심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 금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금이 사실 경기 침체기에 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또 금리 하락기에는 또 금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금값은 최근에 한 2주간 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국제 시세와의 굉장히 괴리도가 컸던 네. 소위 김치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요 단기간의 하락폭은 제외하고 장기 추세로 보면 조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값은 조금 뭐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완만한 판단하고 우상향.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금은 조금 사도 된다. 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는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저희는 지금 정도가 거의 상방 경직선 좀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도 굳이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미국 외의 다른 기타 시장의 매력도가 미국보다는 이제 올해는 좀 높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의 노출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게 보시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한국의 매력도는 얼마나 더 높아질지 그리고 미국 외의 다른 지역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국 시장이 좀 되살아났다고 저희가 이제 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기간에 유럽이나 또 홍콩 그런 쪽의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홍콩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 중에 테크 지수, 항생 테크 지수는 30%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좀 중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네네. 이 지수만 본다고 하면 연초 네. 이후에. 네. 맞습니다. 이 기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 외 그 여러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면서 정말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균열이 여기저기서 좀 담지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글로벌 전체 주식 시장의 좀 이익 추정치를 한번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요. 네네. 유로 지역의 종목이 좀 이익이 개선될 거로 보이는데 전년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던 것이 올해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또 25년 대비 26년 추정치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이익 증가율이 뭐 거의 10% 가까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로 지역 투자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유럽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25년하고 26년까지도 유럽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네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딱 놓고 보면 유럽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좋아지는 건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처럼 뭔가 정부에서 큰 투자를 하거나 뭐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유럽이 그 좀 제조업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소비도
데이터로 보여지는 소비는 좀 안 좋아지는데 네. 실제로 상장 기업에 관련된 그런 소비 지출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전체 스톡스가 지금 12.25%, 올해 들어섭니다. 독일 닥스가 16.95%예요. 독일이 우리하고 사실 제조업이나 뭐 이런 산업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강력한 재정 투입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따로 좀 저희가 살필 필요는 없을까요? 네, 중국도 한번 네. 저희 업종별 그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중국 시장이 뭐 며칠 전 그 전인대에서 네네. 좀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좀 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5%의 좀 개정 정책을 목표로 하면서 좀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쓰고 좀 소비 관련된 그런 것에 부양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것들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의 그 업종별 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테크 지수가 전년도에 마이너스였던 것들이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추정치가 올랐습니다. 약 네. 50% 가까이 업종이 이익이 상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보면은 원래 50% 상향됐게 내년도에 한 30%로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이익 상향 전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익 추정치 외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거의 30배에 뭐 육박해 하는 PER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0% 이상 내년도에 이익 증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종별 PER로만 보면 헬스케어가 거의 70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헬스케어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과거 15년간 네. 가장 높았던 퍼가 70배까지 갔었다. 이건 현재 시점은 저 점이 있는 그 구간이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조금 그럼 낮은 수. 지금 이 그래프는 네네. 점이 현재 PER이고 네네. 이 막대 그래프 검은 막대 그래프는 15년 기준이군요. 네, 가장 높았던 점과 가장 낮았던 점의 차이. 그럼 저희는 지금 저 점을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현재 PER이니까. 그렇게 보면 헬스케어는 한때 70%까지도 받았는데 네네. 지금은 한 20배 정도니까 네네. 헬스케어도 충분히 더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해석해 주시면 여기서 그럼 저희가 지금 테크주도 많이 올랐고 네. 헬스케어도 좀 올라 있는데 중국에 만약에 섹터별로 저희가 ETF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어디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 업종별 이익 추정치를 반영한 PER을 네네. 보면 이게 이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정책이 나오기 이전 네. 이익 추정치로 이제 계산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 전인대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AI 기술 포함해 네. 뭐 6G에 대한 투자, 그렇죠. 또 도심 교통 항목 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그 기술주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네네.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망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이익 추정치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아주 10년 전, 20년에 겪어봤지만 중국이 강력한 정부 정책을 드라이브 걸 때는 굉장히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결과를 네. 저희가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익 추정치가 저희가 좀 전년 말에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금의 PER 수준에서도 여전히 중국의 테크 네. 주식의 투자는 좀 유망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PER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더 늘어난다고 PER은 떨어지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매력도는 더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지금 중국 정부가 딥시크 이후에 약간 IT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죠. 네네. 거기다 강력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크 쪽이 미래에 대한 이익치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샤오미가 1년 사이에 거의 주가가 300% 올랐잖아요. 네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또 못 들어가는데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쿼트로 저희가 데이터로 보고 있으면 여기도 위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쿼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조금
현재 양호한 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대비는 덜 올랐죠. 그 이유는 국내는 아직 업종별 그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은 이제 좀 수급 개선. 으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연기금이 작년도 말에 한 12% 정도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목표치가 한 15%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네. 조금 더 연기금의 수급 여력이 매수 여력이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네. 기타 법인에서 자사주를 통해서 추가로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10조 원 정도의 매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 지금까지 3조 정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5월 중순까지 또 추가로 또 3조를 더 매수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 또 기타 법인들의 매수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상 개선되어서 올랐던 부분은 지금 또 좀 더 시장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주로 사는 종목, 네네. 그다음에 이른바 밸류업 정부 정책에 크게 호응해서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내는 이 두 개가 겹치는 종목 쪽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런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워낙 네.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기술이 뭐 특히 로봇 분야까지는 네네.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중국과 경쟁에서 겹치지 않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중국과 경쟁에서 겹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내부에서는 그런 섹터를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너무 이제 레거시 네. 그 제조업보다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한국에 네. 각광받고 있는 뭐 뷰티 산업, 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좀 틈새 시장에 중국과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조금 다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ETF 쪽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지금 시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좀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ETF 투자가 조금 더 간편해지고 네. 또 연금 계좌에서는 ETF를 더 좀 투자하기가 좋으실 텐데요. 사실 그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들이 그런 IRP가 활성화되면서 네네. 더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된 ETF가 지금 한 38종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좀 테크를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항생 테크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틈새로는 에셋플러스의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네네. 뭐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뭐 조금 재미삼아 한번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을 것 투자를 같습니다. 재밌어 하기에는 네네. 소 비중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고요. 10종목으로 그 포트를 집중해 놓으면 네네. 사실은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이제 재미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위에 이제 지수 관련 투자는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은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네. 액티브 ETF 네. 저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도 볼까요? 네네. 유럽은 사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노출 형태로는 한 3종목 정도밖에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조금 해외 상장된 ETF를 좀 골라보는 것도 네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제 사이즈가 큰 ETF가 아이쉐어 유로 스탁스 50 UCIT ETF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한 노출 형태니까 뭐 요거 좀 포트폴리오 기본으로 유럽 투자하실 때 가져가시기 좀 적절해 보입니다. 혹시 뭐 선진국에 좀 국한된 ETF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뱅가드 후지 그 선진국 디벨롭 그 유럽 유시 ETF도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처럼 조금 집중해서 네네. 좀 한번 압축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국내 상장된 코덱스 유럽 명품 탑 10 ETF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출되고 있는 ETF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연금 자산 뭐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만한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간은 전혀 저희가 돌아보지 않았던 지역이 사실은 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전망이 조금 좋고 이 부분에 대한 포트 강화를 얘기하고 계신다. 이건 저희가 이제 퀀트상, 데이터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퀀트로 보는 시장 읽기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